샬롬 27번째. 아주 잘했어. 잭스. 애나가 펠리 사료를 내밀자 잭스가 허겁지겁 받아 먹는다. 잭스 똑똑. 잭스가 말한다. 룰리도 똑똑. 룰리도 끼어든다. 애나는 웃으며 디지언트들의 뒤통수를 쓰다듬어 준다. 응, 너희 둘 다 아주 똑똑해. 둘 다 똑똑해. 잭스가 말한다. 아주 괜찮군. 마예시가 말한다. 출시 후보들은 수많은 시행착오 끝에 얻은 정수이자 디지언트 학습 능력의 꽃이다. 이 과정은 부분적으로는 지능의 탐구였지만 그 못지않게 기질의 탐구이기도 했다. 디지언트들은 고객들을 좌절시키지 않는 성격이어야 하고 그런 요소 중 하나가 다른 디지언트들과 잘 어울리려는 능력이다. 개발팀은 디지언트들 사이에 위계 질서적 행동을 줄이려고 노력했다. 블루 감바사가 바려는 것은 오너가 자신의 위성을 끊임없이 주장해야 하는 종류의 애완동물이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경쟁이 절대 생겨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디지언트는 주목받기를 정말 좋아해서 애나가 다른 디지언트를 칭찬하는 것을 보면 자기도 그 행동에 가담한다. 대부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어떤 디지언트가 동료들 또는 애나에게 특별히 불만을 품은 듯하면 애나는 그 디지언트를 탈락시킴으로써 해당 개체의 게놈이 다음 세대에서도 배제되도록 했다. 이런 과정은 개의 교배와도 조금 닮았지만 거대한 실습용 주방에 모여 브라우니 시제품을 끝없이 구워보는 행위에 더 가깝다. 구울 때마다 맛을 보며 완벽한 조리법을 찾아내는 것이다. 출시 후보에 오른 현 단계의 디지언트 생성물들은 마스코트로 보존될 것이고 그 복제들이 판매될 것이다. 그러나 회사는 대다수 사람들이 언어 획득 단계 이전에 어린 디지언트들을 구입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자기 디지언트에게 말을 가르치는 일 자체가 큰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마스코트들은 주로 그런 교육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결과의 신뢰로 이용될 예정이다. 인력이 빠듯하기 때문에 블루감마사에선 영어로 마스코트들을 키우는 것이 고작이지만 아직 말을 못하는 디지언트의 경우는 비영어권 시장에도 판매할 수 있다. 애나는 잭스를 놀이터로 돌려보내고 마르코라는 이름의 판다곰 디지언트를 부른다. 마르코의 형태인지 능력을 시험해 보려는 마예시가 비디오 화면의 한쪽 구석을 가리킨다. 저것 좀 봐. 디지언트 2명이 놀이터 옆 언덕 위에 올라가 사면을 굴러내리고 있다. 오, 괜찮은데요. 애나가 말한다. 쟤네들이 저러는 거 처음 봐요. 애나는 자기 아바타를 언덕으로 올라가게 한다. 잭스와 마르코도 뒤를 따라와 언덕 위의 동료들과 합류한다. 잭스는 처음 구르기를 시도했을 때는 거의 즉각적으로 동작을 멈췄지만 조금 연습을 한 뒤로는 언덕 아래까지 계속 굴러내려갈 수 있게 된다. 잭스가 몇 번 그렇게 놀다가 다시 애나에게 달려온다. 애나 봐. 잭스가 말한다. 잭스 빙빙 굴러내려. 응, 나도 봤어. 언덕을 굴려내렸지. 언덕 굴려내렸지. 아주 잘했어. 애나는 그의 뒤통수를 다시 쓰다듬어 준다. 잭스는 다시 언덕 위로 달려가서 구르는 일을 재개한다. 롤리도 이 새로운 활동에 열성적으로 임하고 있다. 언덕 기슭에 도달한 롤리가 평평한 지면 위를 계속 구르다가 놀이터의 다리 하나와 충돌한다. 잉잉 롤리가 말한다. 갑자기 모든 사람들의 주의가 롤리를 향한다. 쟤 어디서 저런 말을 배운 거야? 마혜시가 묻는다. 애나는 마이크의 토글 스위치를 끄고 롤리를 위로해 주기 위해 자신의 아바타를 그쪽으로 보낸다. 글쎄요, 누가 그렇게 말하는 걸 들었나 봐요. 욕하는 디지언트를 판매할 수는 없잖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로빈이 자신의 화면에 별도의 윈도를 띄워 훈련 세션에 아카이브를 불러낸 다음 오디오 트랙을 검색한다. 디지언트가 이 말을 한 건 이번이 처음인 것 같네요.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했는가 하면 세 사람은 윈도의 검색 결과가 계속 표시되는 것을 바라본다. 아무래도 범인은 블루 감마사 오스트레일리아 지사에서 훈련자로 근무하는 스테판인 듯하다. 블루 감마는 미국 서부 해안 본사에 닫혀있는 밤 시간 동안 디지언트를 훈련하기 위해서 오스트레일리아의 잉글랜드에 직원을 두고 있었다. 디지언트들은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인간 수면에 해당하는 그들의 통합 처리 과정은 훨씬 더 고속으로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4시간 동안 훈련을 받을 수 있었다. 세 사람은 스테파니 훈련 세션 도중에 픽이라는 단어를 말한 경우에 모든 녹화 영상을 점검한다. 가장 극적인 분출은 사흘 전에 발생했다. 스테반의 테이터스 아바타를 보는 것만으로는 확실하지 않지만 아무래도 책상에 무릎을 세게 부딪힌 듯하다. 비슷한 예는 몇 주 전부터 찾을 수 있었지만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거나 오래 지속된 적이 없었다. 어떻게 할까요? 로빈이 묻는다. 타협밖에는 방법이 없다. 출시일이 임박했기 때문에 몇 주에 걸친 훈련을 되풀이할 시간이 없었다. 그렇다면 초기의 욕설들은 디지언트들에게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했을 가능성에 희망을 걸어야 할까? 마헤시는 잠시 생각하다가 결정을 내린다. 오케이. 4일 전으로 되감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해. 모두 다요? 애나가 묻는다. 롤리만 그러는 게 아니고 위험을 무릅쓸 수는 없어. 전부 되감아. 그리고 지금부터는 모두 훈련 세션에서 낱말 검사기를 되돌리도록 해. 이번에 또 누군가가 욕을 하면 그 즉시 모두 디지언트를 마지막 체크 포인트까지 되감아. 그 일로 인해 디지언트들은 사흘 분량의 경험을 상실한다. 처음 언덕을 굴러내린 이를 포함해서 블루 감마사의 디지언트는 시장에서 크게 성공한다. 발매 1년 만에 10만 명의 고객이 제품을 구입한 데다 다음 부분이 더 중요하다. 디지언트들을 계속 실행시키고 있는 것이다. 블루 감마사는 면도기와 면도날로 알려진 비즈니스 모델에 사운을 걸고 있다. 디지언트 판매만으로는 개발 비용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회사는 고객이 디지언트용 음식을 만들 때마다 요금을 부과하고 디지언트가 고객을 즐겁게 하는 동안은 계속 수업이 들어오는 시스템을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지금까지 고객들은 디지언트에 크게 만족하고 하루 종일 실행시키고 있다. 밤에는 통합 처리 속도를 떨어뜨려서 자기 디지언트를 지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개중에는 계속 고속으로 실행해 거의 언제나 깨어있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다른 시간대에 있는 사용자들과 협력해 디지언트들을 공유함으로써 성장 속도를 올린다. 데이터어스의 시교 대륙 여기저기에 수십 군데의 디지언트 전용 놀이터와 데이케어 센터가 개설되고 공공이벤트 달력에서도 디지언트를 위한 교육회나 훈련 교습, 능력 경진 대회 일정 따위가 간간히 눈에 띄기 시작한다. 어떤 오너들은 디지언트를 데이터어스의 레이싱 존으로 데려가 자기 차에 태우고 달리기도 한다. 가장 세계는 디지언트 육성을 위한 지구촌으로 가능하며 신종 애완동물의 범주를 짜넣을 수 있는 사회적들이 되어준다. 블루 감마사가 판매하는 디지언트의 절반은 유일무이한 견본으로 번식 과정 중에 선택된 변수의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생성된 게놈을 가지고 있다. 나머지 반은 마스코트의 복제이지만 회사는 각각의 복제가 구입 후에 육성 환경에 의해 상이하게 발달한다는 사실을 구매자들에게 상기시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는다. 블루 감마사의 판매팀은 마스코트의 마르코와 폴로를 실내로 들고 있다.
둘은 완전히 동일한 게놈으로부터 만들어진 생성물이며 같은 판다 아바타를 두르고 있지만 서로 뚜렷하게 다른 성격을 보이고 있다. 폴로가 생성되었을 때 마르코는 이미 2살이었기 때문에 폴로는 마치 형을 대하듯이 마르코를 졸졸 따라다녔다. 둘은 지금 뗄래야 뗄 수 없는 친구 사이가 됐지만 마르코가 외형적인데 비해 폴로는 좀 더 신중한 성격이다. 폴로가 마르코 같은 성격이 되리라고 예측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블루 감마의 마스코트들은 실행 중인 뉴로블레스트 계열의 디지언트로서는 가장 오래된 것들이다. 회사 측이 마스코트들에게 원래 바라던 것은 고객이 디지언트들의 행동상의 문제와 맞닥뜨리기 전에 미리 그런 가능성을 점검할 수 있는 테스트 그룹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수없이 상이한 환경에서 육성된 디지언트들의 어떤 식의 모습을 드러낼지 예측하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개개의 디지언트 오너는 미제 영역을 탐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은 서로에게 도움을 요청한다. 디지언트 오너들을 위한 온라인 게시판 우죽순이 생겼다. 그곳에서 오너들은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거나 활발한 토론을 벌이며 조언을 주고받는다. 회사에 이런 게시판을 읽는 것을 전담하는 고객 담당자가 있지만 대릭도 있다가 일이 끝난 뒤에는 게시판을 둘러보곤 한다. 고객이 디지언트의 얼굴 표정에 관해 글을 올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게시판에 올라오는 글들을 읽는 일은 역시 즐거웠다. 글쓴이 조이 암스트롱, 오늘 우리 나타샤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야. 놀이터에 있었는데 다른 디지언트가 넘어져서 울고 있더라고. 나타샤가 그 아이를 껴안고 달래는 걸 보고 엄청 칭찬해 줬지. 그랬더니 나타샤가 어땠는지 알아? 다른 디지언트를 넘어뜨려 울리더니 껴안고 칭찬해달라는 얼굴로 나를 보더라고. 그 다음 게시글이 대릭의 흥미를 끈다. 글쓴이 앤드루 웅우엔, 디지언트 중에 다른 디지언트만큼 똑똑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거지. 내 디지언트는 다른 것과는 다르게 내 명령에 제대로 반응을 안 해. 이 고객의 공개 프로파일을 보니 비처럼 쏟아지는 금화를 아바타로 쓰고 있다. 금화끼리 부딪히고 튕기면서 그 궤도가 고도로 추상화된 인체처럼 보이는 모양새다. 화려한 애니메이션이기는 하지만 이 고객은 디지언트 육성에 관한 블루감마사의 안내서를 제대로 읽지 않은 듯하다. 델릭이 답글을 올린다. 글쓴이 델릭 블록스, 혹시 디지언트하고 놀아줄 때 프로파일에 나와 있는 아바타를 두르고 있나요? 그럴 경우 당신의 아바타에게 얼굴이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됩니다. 당신의 얼굴 표정이 잘 보이도록 카메라를 설정하고 그걸 보여줄 수 있는 아바타를 쓴다면 디지언트의 반응도 훨씬 좋아질 겁니다. 대릭은 계속 게시판을 훑어내린다. 1분 뒤 또 하나 흥미로운 질문을 발견한다. 글쓴이 나탈리 벤스, 우리 디지언트 코코는 1살 반 먹은 놀린인데요. 최근에는 하루 종일 말썽만 부려요. 내가 하라는 일은 절대 안 하는 통에 머리가 돌 지경입니다. 몇 주만 해도 정말 귀염둥이였는데 그래서 당시에 최고 포인트로 돌아가 다시 복원해 봤지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지금까지 2번 그래 봤는데 매번 말썽꾸러기가 된답니다. 2번째는 그래도 좀 오래 갔지만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이 있나요? 특히 논리를 키우고 있는 분의 의견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피하려면 얼마나 앞까지 되돌려 놓아야 할까요?
여기 달린 댓글 몇 개는 코코의 기질이 변하는 계기를 구분해내 그것을 피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있다. 대리기 디저언트를 만점을 받을 때까지 계속 되풀이하는 비디오 게임이 아니라는 내용의 답기를 직접 달리는데 애나가 올린 답글이 보인다. 글쓴이 애나 엘버라도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해봐서 어떤 기분인지 잘 알아요. 하지만 논리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수많은 디저트들이 경험하는 현상입니다. 이런 장벽을 피해 가려고 계속 노력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장벽 자체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그럼 결국 절대 철이 들지 않는 디저트에게 몇 달을 허비한 것으로 끝이 나고 말겠죠. 하지만 상황을 뚫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벽 너머로 나왔을 때 예전보다 조금 성숙해진 디저트를 갖게 되겠지요. 이런 답글을 읽으니 대리금 마음이 따뜻해진다. 의식을 가진 존재들은 마치 장난감처럼 다루는 일이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단지 애완동물에게만 해당되는 얘기는 아니다. 한 번은 매형 집에서 공휴일에 열린 파티에 갔는데 8살짜리 클론을 데리고 온 부부가 있었다. 대리금 그 소년을 볼 때마다 안쓰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아버지의 나르시시즘의 기념물처럼 성장한 탓에 두 다리로 걷는 신경증의 견본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이다. 디저언트조차도 그보다는 더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대리는 애나에게 답글을 올려줘서 고맙다는 쪽지를 보낸다. 그 사이 얼굴 없는 아바타를 사용하는 고객의 답글이 올라와 있다. 글쓴이 앤드루 웅우엔 연병할 그게 뭔 상관이야. 사교 대륙으로 갈 때 입으려고 비싼 돈 주고 산 저녁 아바타라고. 디저언트 따위를 위해서 아바타를 바꿀 생각은 없어. 대릭은 한숨을 쉰다. 아마 이 남자를 설득해 마음을 바꾸게 할 가능성 거의 없으리라. 잘못된 방법으로 디저언트를 계속 키우느니 그냥 정지시켜 주기를 바랄 뿐이었다. 블루 감마사는 학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었다. 모든 뉴들 블레스토 디저언트는 고문을 무효화하는 고통 차단기를 장착하고 있고 그런 존재는 사다스트들에게 매력적이지 않다. 그러니 불행하게도 방치와 같은 감정적인 학대로부터 그들을 지킬 방도는 없다. 다음 해가 되자 다른 회사들도 언어학습 능력을 지원하는 독자적인 게놈 엔진을 시장에 내놓기 시작한다. 데이스어스 플랫폼에서는 유로 블레스트에 맞설 엔진이 없지만 다른 플랫폼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넥스트 디멘션에서는 오리가미 엔진들이 우세하고 애니웨어사에서는 피베르제가 인기다. 다행히 블루감마사의 성공은 경험 제품뿐만이 아니라 상호 보완적인 것들도 출시시켰다. 오늘은 관리자, 개발자, 테스터, 디자이너 등 직원의 반수가 본사 현관 로비에 집결해 있다. 이렇게 한 곳에 모인 것은 그들이 손꼽아 기다리던 대망의 제품이 도착했기 때문이다. 대형 수트케이스 크기의 포장 상자가 접수 데스크 앞에 놓여 있다. 자, 뜯어보자고 마회사가 말한다. 애니와 로빈이 탭을 당기자 상자는 경첩식으로 여닫히는 8개의 셀룰로스 완충 블록으로 분리된다. 특별 제작단 이 관에 든 것은 제조 공장에서 갓 나온 로봇의 몸체다. 인간형이지만 작아서 키는 90cm도 채 되지 않는다. 팔다리의 관성을 낮게 유지하고 적당한 밀접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외피는 검게 번들거리고 머리통은 몸통에 어울리지 않게 크며 머리 표면 대부분은 곡면 디스플레이 화면으로 뒤덮여 있다. 로봇은 사로메크 토이사 제품이다. 디저언트 오너들을 타켓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은 꽤 많이 생겨났지만 소프트웨어가 아닌 하드웨어 제품을 출시한 회사는
사르메크가 점이다. 그들이 블루 감마 사의 추천을 기대하고 견본을 보낸 것이다. 어느 마스코트가 최고점을 받아서 마헤시가 묻는다. 민첩성 테스트 얘기다. 지난주 모든 디저트는 체중 분포와 동작 범위를 이 로봇 몸체와 동일화시킨 시험용 아바타를 받았고 매일 일정 시간 동안 그 아바타를 두르고 움직이는 연습을 했다. 어제 애나는 등을 대고 누운 다음 다시 일어나서 층계를 오르거나 내리고 한쪽 다리로 번갈아 가며 서서 균형을 잡는 디저트들의 능력을 테스트해보고 일일이 점수를 매겼다. 갓난의 한 무리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하는 기분이었다. 잭스였어요. 애나가 말한다. 좋아, 그럼 잭스를 준비시켜줘. 접수 데스크 직원이 자리를 비켜주자 애나는 그곳의 단말기로 데이터 어스에 로그인하고 잭스를 부른다. 잭스는 운이 좋았다. 시험용 아바타는 잭스에게 원래 주어진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 육중하지만 팔다리나 몸통의 비율은 비슷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판다, 곰이나 새끼, 호랑이 아바타를 두르고 자라난 디저트들은 로봇에 적중하는 데 애를 먹었다. 로빈이 로봇의 진단 패널을 점검한다. 시작해도 될 것 같아. 애나는 화면 속에 체육관의 포털을 열고 잭스를 손짓해 부른다. 좋아, 잭스 들어와. 화면에서 잭스가 포털로 들어서자 로비에 있던 조그만 로봇이 가동한다. 로봇의 머리 화면이 밝아지며 잭스의 얼굴이 떠오르고 커다란 머리통은 잭스가 쓰고 있는 둥근 헬멧으로 변한다. 일일이 특제 몸체를 제작하지 않아도 로봇의 외관을 해당 디저트의 원래 아바타와 비슷하게 보이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이제 잭스는 흑요소 갑옷을 두른 동제 로봇처럼 보였다. 잭스가 몸을 빙 돌리며 주위를 둘러본다. 와, 잭스가 회전을 맞춘다. 와, 목소리가 이상해. 와. 괜찮아, 잭스. 애나가 말한다. 외부 세계에서는 목소리가 다르게 들릴 거라고 했잖아. 사쿠 매크에게서 보내온 정보 패킷은 그 부분을 경고하고 있었다. 금속과 플라스틱으로 이루어진 외피는 데이터 아스의 아바타와 다른 식으로 음향을 전달한다. 잭스가 고개를 들고 애나를 똑바로 바라본다. 애나는 잭스가 이 로봇의 몸체 안에 정말로 들어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지만 잭스와 코드는 여전히 네트워크 상에서 실행되고 있고 이 로봇은 근사한 주변 장치에 지나지 않는다. 잭스가 바로 앞에 와 있는 듯한 환상은 완벽하다. 데이터스에게 그렇게 자주 얘기를 나눈 지금도 눈앞에 서 있는 잭스와 눈을 마주친다는 경험은 신선하고 자극적이다. 안녕, 잭스. 나야, 애나야. 아바타가 다른데? 잭스가 말한다. 외부 세계에서는 이걸 아바타가 아니라 몸이라고 불러. 그리고 여기 사람들은 몸을 갈아입지 않아. 그럴 수 있는 건 데이터 어스뿐이지. 여기서는 언제나 똑같은 몸을 두르고 있어. 잭스는 잠시 생각한다. 언제나 그런 모습? 옷을 갈아입을 때도 있지. 하지만 맞아. 이게 내 모습이야. 잭스가 더 자세히 보려고 걸어오자 애나가 자리에 앉아 팔꿈치를 무릎 위에 댄다. 이러면 거의 눈높이가 같아진다. 잭스가 그녀의 손을 바라보다가 발뚝을 본다. 오늘 애나는 반소매 차림이다. 잭스가 머리를 더 가까이 다가오자 희미하게 윙윙 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로봇의 카메라 눈이 초점을 조절하는 소리다. 팔에 작은 털이 잔뜩 나 있어. 잭스가 말한다. 애나가 웃는다. 그녀의 아바타에 달린 팔은 갓난애처럼 매끄럽다. 그래, 털이 나 있지. 잭스가 손을 들어 올리더니 엄지와 검지를 뻗어 솜털을 잡으려 한다. 2번 그런 시도를 하지만 인형 뽑기 기계의 집게발처럼 그의 손가락은 계속 미끄러질 뿐이다. 그러자 잭스는 애나의 살을 꼬집듯이 붙잡고 잡아당긴다. 아야, 잭스, 그럼 아파. 미안.
잭스는 애나의 얼굴을 자세히 본다. 얼굴 전체에 조그만 구멍들이 있어. 애나는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재밌어 하는 것을 느낀다. 그럼 털구멍이라고 불러. 그녀가 일어서며 말한다. 내 살갗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해. 이제 이곳을 둘러보지 않을래? 잭스가 몸을 돌리고 외계 행성을 탐험하는 미니 우주인처럼 로비 안을 천천히 돌아다닌다. 그는 주차장에 내다 보이는 창문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간다. 오후의 햇살이 창유리 너머에서 비스듬히 들어오고 있다. 잭스가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가려다 갑자기 뒷걸음을 친다. 저게 뭐야? 저건 해야 데이터허스에 있는 것과 똑같아. 잭스가 신중하게 다시 햇살 속으로 걸어 들어간다. 달라. 이 해는 밝아. 맞아. 해는 저렇게 밝아 할 필요 없어. 애나가 웃는다. 아마 네 말이 옳을지도. 잭스가 돌아와서 이번에는 애나가 입은 바지에 천을 본다. 애나는 주저하듯이 손을 뻗어 잭스의 뒤통수를 쓰다듬는다. 잭스가 애나의 손에 머리를 기대는 것을 보니 로봇 몸체에 촉각 센서가 제대로 작동하는 모양이다. 손바닥에 머리통과 무게를 동작 장치에 동적인 저항을 느낄 수 있다. 순간 잭스가 그녀의 허벅지를 껴안는다. 얘 내가 키워도 돼? 애나가 동료들에게 말한다. 집까지 졸졸 따라와 버렸어. 모두들 웃음을 터뜨린다. 지금이야 그렇게 말하겠지. 마혜사가 말한다. 하지만 변기에 수건을 넣고 물을 내릴 때를 상상해보라고. 알아요 알아. 애나가 말한다. 블루감마사가 현실 세계가 아닌 가상세계를 타깃으로 삼는 데는 비용이 낮고 소셜 네트워킹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건물 파손의 위험도 그중 하나였다. 진짜 창문에 매니션 블라인드를 뜯어낸다거나 진짜 양탄자 위에 마요네즈 성을 쌓을지도 모르는 애완동물을 팔 수는 없는 일이다. 잭스가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게 멋져 보여서 맞아 멋지군. 이 경험이 비디오 영상으로도 잘 전달될 수 있으면 좋겠어. 샤르메크를 위해서도. 샤르메크 도이사는 로봇 몸체를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몇 시간씩 대여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디지언트들이 오사카 교회의 전용 시설에는 로봇 몸체에 들어가 인솔자를 따라 현실 세계로 소풍을 가며 오너들은 초소형 비행선에 정착된 카메라를 통해 그 광경을 구경하는 시기다. 애나는 느닷없이 이 시설에서 일하고 싶은 충동을 느낀다. 이런 모습의 잭스를 보고 있으니 자신이 동물들과 함께하는 일의 물리적인 측면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있는지 새삼 깨닫게 된다. 비디오 화면 너머 디지언트들을 상대하는 것은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로빈이 마이사에게 묻는다. 마스코트 전원을 이 로봇에 넣어볼까요?